대구시가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직행 노선이 신설되고 서대구역을 비롯한 주요 개발 지역에는 노선이 추가됩니다. 달성군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원화 한 명당 최대 6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직행 노선이 신설됐고 서대구역을 비롯한 주요 개발 지역에는 노선이 추가됩니다. 시행은 내년 2월부터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노선 효율화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향 연장과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 도시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노선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직행 노선과 장거리 급행 노선의 신설입니다. 칠곡에서 영남대, 동대구역에서 테크노폴리스를 오가는 직행 노선이 2개 신설됩니다. 빠른 이동성을 높이고자 이 노선에는 주요 5개 정거장만 정차할 예정입니다. 대곡에서 반야월까지, 군위에서 칠곡까지 대구 외곽을 연결하는 급행 노선 2개도 신설됩니다. 노선 증편 요구가 많았던 서대구역과 도남지구, 시남 재개발 지역에는 노선이 추가 신설됩니다. 긴 거리를 운행했던 급행 2번과 518번 등 4개 장대 노선과 굴곡이 심했던 204번, 304번 등 5개 노선도 대폭 조정됩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향 연장에 따라 경산으로 가는 노선도 조정됩니다.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현재 122개 노선 중에서 17개는 폐지되고 22개는 대폭 조정되는 등 전체 노선의 58.2%가 바뀝니다. 시내버스 전체 배차 간격은 현재 평균 17.9분에서 15.3분으로 2.6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는 건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주민설명회와 12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거친 뒤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재입니다. 달성군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원화 한 명당 최대 월 6만 5천 원이 지원돼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교육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성군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원화를 둔 가정은 한 명당 국공립어린이집은 한 달에 최대 5만 5천 원을, 민간, 가정,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많게는 6만 5천 원까지 내고 있는데 10월부터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른 동네에서 지원하지 않는 특별활동비를 달성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덜 뿐만 아니라 달성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던데 특별활동비를 지원해 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활동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육사업입니다. 영어를 비롯해 체육, 음악, 전통 등에 관한 활동이 특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생각만 하고 있었던 질 높은 특별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이 이번 기회로 더 많은 꿈과 재능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좋은 특별활동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은 최근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사업비 8억 1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달성군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4,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달성군에서 특별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함에 따라 24개월 이상의 모든 아이들은 차별 없이 수준 높은 특별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평하게 제공되는 특별활동의 기회는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각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특별활동을 편성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달성군이 활동 비용 전액을 지원하게 되면서 특별활동에 대한 교육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태풍은 여름에 온다는 공식이 깨진 진 오래죠. 가을 태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릴 땐 맨홀 뚜껑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지난 2022년 8월 구칙성 호우로 서울 강남역 맨홀 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열리면서 맨홀에 남매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해 12월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설치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2년 8월 국지성 호우로 수압을 이기지 못해 뚜껑이 열린 맨홀 속으로 남매가 추락해 사망한 강남역 맨홀 사고. 이를 계기로 그해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맨홀에는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추락 방지 시설은 얼마나 설치됐을까?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는 345만 6,800개소의 맨홀 구역이 있는데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곳은 22만 6천 개소로 설치율이 6.6%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일반 구역 313만 4천 개소 중 5.2%인 16만 4천 개소만 설치됐고 지자체별로 별도 지정한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에는 32만 2천 개소 중 19.4%인 6만 2천 개소만 설치됐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서울, 부산과 비교하면 아주 미흡합니다. 대구에는 전체 9만 4천 개소의 맨홀 중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곳은 고작 930개소, 설치율 1%에 불과합니다. 일반 구역 9만 1천 개소 중 895개소,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의 경우 3,392개소 중 35곳만 설치됐습니다. 반면 서울은 전체 설치율이 9.4%,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설치율은 45.3%를 나타내고 있고 부산은 전체 설치율 5.4%,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설치율 12.1%로 대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예산 문제와 더불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재준 의원실 조사 결과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은 한 곳당 15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상황. 특히 표준 디자인이나 안전 강도 등 설치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고 지자체들은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기존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에 의지하다 보니 설치가 더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집중호우는 물론 저지대 침수가 우려될 만큼 가을 폭우까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자체도 경각심을 가지고 추락 방지 시설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환경부도 지자체에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어른과 아이, 발 빠짐 등을 고려한 표준 디자인 안과 안전 강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맨홀 사고 방지 대책은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차량 정체를 해소하겠다며 차선을 더 늘렸는데 전보다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하는데 무슨 영문일까요? 부산에서 김석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와 사상구, 북구를 잇는 강변도로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접속 구간 방면 차량이 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한 정체에 운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분 신호등에서 오는데 1시간 46분 걸립니다. 평소보다 얼마나 정도 늦어지? 40분만 왔다가 오는데. 지금 뒤에 밀린 거 보면 지금 구포 저 다리 있다면 그 밑에가 밀려가 있어요. 1시간 반 걸릴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러지 않았죠? 예.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고 지금 같이 합류하는 자체가 못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득철에서 못 빠져나가고. 며칠 뒤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정체 현상도 극심해집니다. 꼬리 물기가 길어질수록 얌체 운전자들의 끼어들기도 난무합니다. 정체를 피해 우회하려는 차량은 병목 구간에서 또 막힙니다. 이런 정체가 3km 구간 편도 4차선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체의 시작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종점 구간. 고속도로와 강변 접속도로를 나온 차량들이 덕천 나들목으로 몰리며 만덕로로 빠지는 차량과 얽혀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차선이 2차로가 아닌 3차로로 한 차선이 늘었습니다. 차선 변경 방지 시선 유도봉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차선 변경 구간은 짧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북구청에 문의하자 하소연이 돌아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요 민원 전화를 한 3건에서 5건 정도 받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관할하는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입장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북구청에 보낸 공사 안내문입니다. 덕천 나들목의 차량 정체 해소가 목적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갓길을 확보한 상태에서 차량의 어떤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차로를 확대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이런 좋은 방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합류 지점에서 정체가 나는 부분도 충분히 예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한번 해봤는지 한번 의구심을 가지고요. 만약에 일단은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책이 있는지 한 번 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저희도 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저희 상급기관 저희 지역본부 본사에 보고를 다 했고 뭐 때문인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지 그걸 해소를 할 수 있을지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려고. 탁상 행정으로 만들어진 차로가 운전자들의 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킹라니로 불리기까지 하는 전동 킥보드,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와 킥보드를 합친 말로 보통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를 말합니다. 이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서울에선 퇴출하자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로 알려진 개인형 이동 장치, 남녀노소 누구나 빌려 타는 시대입니다. 이걸 타다가 사고가 나면 다치거나 숨지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300건 넘게 사고가 났는데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은 지난 2020년만 해도 18건밖에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생겼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없애자는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것,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PM 전면 퇴출의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 주장에 시민들의 댓글이 무성히 달립니다. 제발 없애줘. 도로가 좁고 복잡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다. 라고 댓글이 달립니다. 해외 주요 도시 사례도 개인형 이동장치 퇴출 요구에 힘을 싣습니다. 1년 전 프랑스 파리가 전동 킥보드를 전면 퇴출했습니다. 파리는 공유 킥보드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도시입니다. 그 뒤로 캐나다 몬트리올,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전동 킥보드를 퇴출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선 유명 가수와 축구 선수가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혈액 수급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헌혈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봤더니 청년층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는데요. 이젠 중장년층이 헌혈에 나서주지 않는다면 헌혈 절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구 경북혈액원은 고속도로 통행권까지 증정하며 중장년층의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헌혈의 집.
평일 오전이지만 헌혈을 하러 온 시민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헌혈자의 대부분은 20대, 30대 이상은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 뭐 일상처럼 돼가지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제가 건강한 동안에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 친구들이나 보면 뭐 전부 지병 한 개씩 있고 뭐 혈압 때문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문제로도 또 안 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는 사람이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헌혈자는 모두 22만 9천여 명.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봤더니 1, 20대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3, 40대는 10%대에 머물러 있고 60대는 단 1%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헌혈자를 놓고 봐도 55%가 1, 20대였습니다. 대구 경북혈액원은 1만 원 고속도로 통행권을 추가 증정하는 프로모션까지 진행하면서 중장년층의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 상당의 모바일 충전 카드를 기부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30대 이상의 헌혈자입니다. 10대, 20대 헌혈자가 전국 헌혈 인원의 55%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10대, 20대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 저출산 때문에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층 헌혈자가 받쳐줘야지만이 나중에 헌혈 절벽에 대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그 모바일 통행권 프로모션은 이런 중장년층 헌혈자들의 그 붐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헌혈 가능 인구 중 실제 헌혈을 한 사람의 비율은 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 의존을 벗어나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 확대가 절실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화석을 다루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국립박물관인 달성 화석박물관이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임시 개관에 들어갔습니다. 3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화석을 포함해 총 500여 점의 화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천희열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달성 화석박물관이 다음 달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임시 개관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최초의 화석 전문 국립박물관이라는 점에서 개관 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달성 화석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000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보다 조금 작은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미 화석이 눈에 띕니다. 거미라는 동물이 원래 외골격이 없어서 화석으로 남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만 8종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달성 화석 박물관은 또 35억 년 전 세균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도 전시 중입니다. 이 화석은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만들어졌고 지구 표면에 산소가 풍부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낸 최초의 생물이라는 것에서 달성 화석 박물관은 국내외 화석과 암석 2만여 점, 보석 원석 1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00여 점 정도를 전시하고 있는데 특히 동식물 화석과 해양 생물인 사렵충, 거북알, 고래뼈 등의 관람객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임시 개관 기간에는 20인 이상 단체 관람객에게만 전시실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가서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그 화석 박물관이 생겨서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제일 재밌게 신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구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달성 화석 박물관은 다음 달 16일 정식 개관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경원 의원이 중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정일균 김태우 시의원과 수성구 중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각급 학교 단위 학부모와의 소통의 장 마련, 고교 입학 설명회 일정에 관한 일괄 안내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현재 1인당 13만 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9천여 명입니다. 시는 참전 명예수당 전국 평균인 20만 6천 원보다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달성군이 달서 중고등학교 후적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달성군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1조 324억 원을 의결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8억 원과 달서 중고등학교 후적지 매입비 92억 원, 가창 주민종합복지관 건립 설계 용역비 1억 8천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벼 계약재배농가 장려금 3억 원과 날인부부 시술비 5억 6천만 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비도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두근두근 페스티벌이 28일 오후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달서에 반하다, 달서에서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초중고 다문화 학생 100명을 선정해 각각 장학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학금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구입과 교육비, 진로 탐색을 위한 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구 동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장년 1인 가구 10명과 함께 달성공원 소풍 가는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위탁 관리합니다.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렀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선관위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올 연말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 도시철도 1호선 하향 연장과 더불어 대구의 시내버스 노선도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더 촘촘하고 편리하게 연결될 대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